퇴직 후 바로 닥치는 현실. 낭떠러지 끝에서 기다리는 충격적인 삶의 변곡점. 퇴직 후의 삶을 생각하면 막연하게 자유와 여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직장에 묶여 있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닥쳐오는 공허함과 심리적 충격은 마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죠. 이 글에서는 퇴직 후 닥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로 인한 충격,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50대 초반의 김 씨, 갑작스러운 경제적 불안에 빠지다. 김 씨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온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회사에서의 평판도 좋았고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나름대로 탄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서 회사 내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아직 5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퇴직 후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당장 급하게 일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 생활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까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 김 씨 같은 중년층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퇴직 후 바로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었던 겁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퇴직 후 경제적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가 빠르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퇴직 전부터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사례, 60대 여성 이 씨, 정서적 공허감에 빠지다. 이 씨는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퇴직 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전처럼 활발하지 않았고 매일매일 만나던 동료들과의 연결고리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씨는 서서히 외로움과 공허감에 빠졌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는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지면서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졌죠. 퇴직 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씨에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씨는 결국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다시 회복하며 그 공허감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퇴직 후의 정서적인 공허감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만큼 퇴직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와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 50대 후반의 박 씨,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느끼다. 박 씨는 50대 후반에 퇴직한 후 이제는 좀 쉬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퇴직 후 한동안은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운동할 시간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었죠. 퇴직 후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면서 몸을 돌볼 시간이 많아졌지만 정작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건강한 식습관도 유지하지 않다 보니 체중이 늘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박 씨는 결국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식단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퇴직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의 충격,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위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퇴직 후에 닥쳐오는 현실은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죠. 경제적인 대비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퇴직 후의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고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은퇴 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서적인 대비 퇴직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공허감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퇴직 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잃을 걱정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운동과 식습관을 소홀히 하면 건강 상태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의 현실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 그리고 건강 관리라는 세 가지 축을 잘 세우고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한다면 낭떠러지 끝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낭떠러지가 아닌 다리를 놓는 법. 퇴직 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큰 혼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두 번째 반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도전들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은 오롯이 본인에게 달려있죠. 우리는 퇴직 후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낭떠러지 위에 스스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 전문가적 관점에서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목표 설정, 나를 다시 찾아가는 시간.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직장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본인의 정체성이 일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입니다. 이전의 직장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찾아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60대에 접어든 한 남성은 평생 건설업계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에는 전혀 다른 분야인 미술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시도하지 못했던 미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에 그동안 미뤄왔던 꿈이나 새로운 도전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새로운 목표가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퇴직 후의 공허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계획, 현실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퇴직 후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안감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소비를 계속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죠. 그러므로 퇴직 후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금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에 퇴직한 한 부부는 여전히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 상환에 많은 돈을 쏟아붓다가 결국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퇴직 후에도 마치 직장 다닐 때와 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금방 저축을 탕진하게 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퇴직 후에는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들에만 돈을 쓰는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노후 자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자산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건강 관리. 늦지 않게 시작하는 신체와 정신의 리셋. 퇴직 후 건강 관리에 소홀하면 앞으로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체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그때까지 쌓아왔던 생활 습관이 몸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갑자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퇴직 후에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에 좋은 사례로는 퇴직 후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실천한 한 70대 남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 위험 진단을 받았지만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 체중을 줄이고 결국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건강 관리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제안합니다. 첫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걷기, 요가, 수영 등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 회복이 더딘 만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신적 안정입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기회의 장.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직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준비와 계획입니다. 경제적 안정, 정서적 만족, 그리고 신체적 건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퇴직 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핵심입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경제적 계획을 철저히 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낭떠러지 끝에서 다리를 놓는 것처럼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 다리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퇴직 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지 결정될 것입니다. 58세 대기업 부장. 퇴직 후 무너진 3부부의 눈물겨운 생존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퇴 준비라는 건 말로는 쉽지만 막상 직접 부딪혀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막막한 일이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회사를 떠나게 되면 여태껏 쌓아둔 커리어와 연봉,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까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 들죠. 그래서 어느 날 딱 퇴직이 결정되고 나면 내가 뭘 준비해둔 게 있었나 하고 뒤늦게 불안감이 몰려오곤 해요. 사실 누구나 꿈꾸잖아요. 내가 은퇴하면 아내 혹은 남편과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시면서 취미생활도 즐기고 가끔 여행도 가고 하는 낙관적인 그림을 그려보지만 막상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58세 남편이 퇴직한 후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힌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사례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분 사례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요즘은 정년이 점점 짧아지기도 하고 기업 구조 조정이 빨라져서 50대 중후반에 벌써 퇴직 후를 고민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1. 퇴직 후에 찾아온 정체성 혼란. 먼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58살까지 대기업 부장직 하면서 내 인생 그래도 잘 살았다 생각했는데 막상 사표 내고 집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무슨 쓸모가 있나 싶더라. 이건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퇴직해 보신 분이라면 10중 8구 공감할 거예요. 조직 안에서 직함도 있고 늘 결제 서류가 쌓여 있고 직원들은 부장님 하고 불러주고 그 모든 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떼어내고 나면 사회적으로도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분김 부장님이라 할게요. 은퇴 후
첫날부터 고민이 많았대요.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양복을 입으려다 나 오늘 출근 안 하지? 하고 멍해졌대요.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집에서 불안정해 보이니까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그런데 막상 아내도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남편은 하루 종일 식탁에 앉아서 인터넷만 들락거리다가 또 괜히 뉴스 보며 화만 내고 남편을 보는 아내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예민해지는 거죠. 이럴 때 먼저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좀 다독이는 거예요. 그래, 나 지금 조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다른 길도 많이 열려 있어.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퇴직 전부터 은퇴 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미리 작게라도 고민하고 실행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공포. 두 번째로, 실제로 퇴직 후에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돈 문제겠죠. 평소에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까 자금 운용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퇴직 후에는 퇴직금과 약간의 연금 외에 당장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34억 정도 퇴직금 받았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다가 어느 순간 잔액이 훅 줄어있는 걸 보고 정말 등골이 오싹해진다는 거예요.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옆집에 사는 55세 어씨 부부는 남편이 56세에 명예퇴직하고 나서 이제 좀 쉬면서 살자는 마음으로 여행도 가보고 새 취미도 배워보고 했대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니까 퇴직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소진돼 있더라는 겁니다. 애들 교육비도 계속 들어가고 집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건강검진이나 갑작스러운 병원비까지. 결국 아내가 다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됐다죠. 물론 평소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쓰고 저축한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쉽게 줄어든다는 걸 체감할 때가 딱 12년 차라고 해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머지 노후 생활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늘 말하잖아요. 퇴직 전에 꼭 가계부를 만들어서 미래 지출을 시뮬레이션 해보라고요. 집에 남아있는 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자녀들에게 더 필요한 돈이 있는지, 그리고 나와 배우자의 의료비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이런 걸 꼼꼼히 계산해서 최소 10년 이상 버틸 수 있게 플랜을 짜두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3. 부부 관계의 미묘한 균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부부 관계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것도 많은 분이 겪는 문제예요. 예전에는 남편은 회사, 아내는 가정이라는 분업 구조에 익숙했잖아요. 그런데 퇴직하고 집에 남편이 있다 보면 둘 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늘 놀던 주도권이 뒤바뀌기도 하고요. 제 지인의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 남편도 58세에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55세쯤 됐고 그동안 내조와 자녀 교육에 애썼죠. 근데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나니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서 사소한 습관들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컵은 왜 여기에 두냐? TV 좀 줄여라. 오늘 반찬은 왜 이 모양이냐? 하다 보니 단둘이 지낸 지 얼마 안 돼서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서로 예민해지니 말끝마다 바가지를 긁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니 아내는 남편이야말로 집안일에 전혀 관심 없다가 갑자기 간섭만 한다고 답답하고 남편은 평소에 밖에서는 부장 소리 들었는데 집에서는 내가 너무 소외감 느낀다고 서운해하고요. 이렇게 가정 내 갈등이 커지면 심하면 별거니 이혼이니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일단 부부가 은퇴 후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는 동안 새롭게 정할 룰과 분담, 각자의 공간 확보,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할 부분 등을 명확히 정해두고 꾸준히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왜냐하면 단둘이 남은 시간은 앞으로 더 길고 여기서 삐걱대면 정말 고통이 오래가니까요. 마무리하면서 정리하자면 은퇴 후에는 정체성의 혼란, 예상보다 빠르게 달아가는 노후 자금, 그리고 부부 관계 변화 같은 커다란 파도가 한 번에 밀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리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부터 가벼운 재취업이나 창업 혹은 재능 기부 형태로 사회에 참여할 길을 열어두고 정기적으로 가계부를 점검하고 부부끼리 당신은 퇴직 후 뭐 하고 싶어? 우리 나중에 어떤 집에서 살까?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누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말처럼 쉽냐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누구나 바쁘게 살다 보면 당장 회사 일에 치이고 애들 교육에 치여서 은퇴 후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막상 은퇴가 닥치면 진짜 숨 돌릴 틈도 없이 이 문제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하고 고민해보고 가능한 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서류 작업 같은 사무 능력이 있다면 동네 주민센터나 작은 회사에서 파트타임 자리를 알아본다거나 조금 더 일찍 집 정리를 해서 필요한 대출은 줄여놓는다거나 혹은 배우자와 주말마다 미래 계획에 대해 수다라도 떨어보시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은퇴 후엔 내가 얼마나 벌었나 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바뀐 신분과 생활 방식에 부딪혀 정신없이 헤매고 싶지 않다면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대화하면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 노후를 좀 더 편안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봅시다. 현실은 냉혹하다. 퇴직 후 돈의 실체, 당신이 몰랐던 은퇴 후 진짜 생활비.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퇴직금을 모으고 연금만 있으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퇴직 후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은퇴 생활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은 은퇴 후 매달 어떤 지출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덜 놀라게 될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설명해 볼게요. 1. 의료비와 생활비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첫 번째 사례는 김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김씨는 퇴직 전에 큰 병력 없이 건강했기에 은퇴 후 생활비로 적당히 넉넉하게만 준비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용은 의료비였습니다. 퇴직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김씨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매달 병원 진료와 약값에 30만 원 이상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전에 건강은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더라고요. 병원을 자주 가게 되니 예상보다 생활비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건강이 나빠질수록 지출도 증가하는데 김 씨는 허리 문제 외에도 혈압과 당뇨 관리로 매달 추가적인 건강관리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은퇴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죠. 김 씨 부부처럼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생활비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2. 생활비의 증액 물가 상승과 예상보다 많은 소비. 두 번째 사례는 생활비의 증가로 충격을 받은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퇴직 전에 매달 생활비를 2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부부가 집에서 간소하게 살면 충분할 것 같았죠. 하지만 은퇴 후 물가가 오르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물가가 오를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빠르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생활비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필요해요. 특히 식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박 씨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외식을 자제하고 집에서 요리하는 등 절약을 해봤지만 의외의 지출 항목이 계속 생기면서 지출을 줄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물가 상승률을 과소평가했던 박 씨는 매달 느는 생활비를 보고 매번 놀라곤 합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는 계속 늘어날 수 있기에 여유 있게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예상 밖의 유지비 주택 및 차량 관리 비용. 세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주택과 차량 유지비로 어려움을 겪은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은퇴 후에도 쾌적한 집과 차가 필요한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집 수리비와
차량 유지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 지붕, 보일러, 배관 등 노후화된 부분을 수리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지출이었죠. 최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비용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일러가 고장나고 지붕이 새고 차 타이어를 교체할 때마다 돈이 쭉쭉 나가더라고요. 이걸 대비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퇴직 후 주택과 차량 유지비가 예상을 초과하면서 최 씨는 매달 50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생겼습니다. 이런 비용은 미리 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생활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이처럼 은퇴 후 생활비는 의료비, 생활비의 물가 상승, 주택 및 차량 유지비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로 인해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생활비를 설정하고 예비 자금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낭만적일 수도 있지만 냉혹한 현실적 준비가 함께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 후 생활비의 냉혹한 진실에 대비하는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 삶을 꿈꾸며 자금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실제로 그 생활을 시작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사뭇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맞닥뜨리면 예상과 다른 지출이 속출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생활비에 숨겨진 함정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1. 의료비를 위한 여유 자금은 필수입니다. 먼저 퇴직 후에 가장 큰 비용으로 다가오는 것은 의료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하니까 아직 큰 병이 없어 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변수는 커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건강 유지에 지출이 필요해지기 마련입니다. 건강검진, 약값, 병원비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관리 외에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 한 분도 퇴직 전에는 매우 건강했지만 퇴직 후 무릎 관절 문제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느라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많이 들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퇴직 후에도 의료비를 위한 여유 자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이 자신 있더라도 혹시의 상황을 고려해 의료비 예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생활비 계획 세우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물가 상승을 반드시 고려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은퇴 자금을 설정하지만 물가는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 생활 필수품 등 기본적인 생활비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은퇴 전 매달 20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계획했으나 은퇴 후 몇 년 지나면서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의 부담이 커진 사례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는 현재의 생활비를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기보다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생활비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나중에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및 차량 유지비를 꼭 대비하세요. 주택 및 차량 유지비 역시 간과하기 쉬운 지출 항목입니다. 퇴직 후에도 많은 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하거나 자동차를 타고 생활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게 되죠. 특히 오래된 집은 보수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벽에 금이 가거나 지붕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의 문제는 적지 않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노후화될수록 수리비와 유지비가 늘어납니다. 퇴직 후 유지비 부담이 커져 생활비를 초과하는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택과 차량 유지에 대한 예비 자금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은 퇴직 전에 큰 수리나 정비를 미리 해두면 이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 실생활 팁.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생활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일상에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퇴직 후 지출을 줄이려면 필요 없는 물건은 줄이고 집 안에 불필요한 물건은 정리해 보세요. 생활의 간소화는 생각보다 큰 비용 절감을 불러옵니다. 또한 식비 절감도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외식을 자제하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외식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많은 은퇴자가 외식으로 인한 지출을 줄이며 실질적으로 매달 생활비를 1020%까지 절감했다고 말합니다. 퇴직 후 자산 관리를 위한 추가 자금 준비. 마지막으로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은퇴 자금 외에도 일정 금액을 비상금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예비 자금은 위급 상황에 사용하거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장치 역할을 합니다. 예비 자금은 금융 자산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이나 펀드, 채권 등을 활용해 예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관리를 통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면 퇴직 후 생활의 여유와 안정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결론, 현실적인 준비는 필수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금 계획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 주택 및 차량 유지비 등을 대비하지 않으면 퇴직 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준비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이 퇴직 후 느끼는 경제적 불안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정말 평온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으로 힘겨울지는 지금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고 계획을 세워두신다면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명문대 출신 대기업 임원의 끝, 은퇴 후 찾아온 비극적인 삶. 서론 성공이 가져다준 허상. 저는 평생 일만 했어요. 돈도 벌고 가족도 책임졌죠. 그런데 지금 제 삶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을 거머쥐었던 한 지인의 말입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지만 은퇴 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마치 평생 달리기만 했던 레이스가 갑자기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입니다. 젊을 때는 눈앞의 성공과 돈을 목표로 달렸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공허함과 막막함을 느낍니다. 명문대 출신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화려한 이력도 은퇴 후 삶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삶에서 흔히 간과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성공의 잔상에 갇힌 삶. 사례 1.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김철수 씨가 겪는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 후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오랜 시간 회사와 직책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직함이 없어진 후에는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뭐라도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명함이 없어진 순간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들었어요. 김 씨는 우울증까지 겪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의 삶은 직장에서의 성공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 씨처럼 역할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은퇴 전부터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를 개발하고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해 개인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2. 재정 준비에 부족.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인 것. 사례 2. 매달 적자인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박영희 씨가 겪는 은퇴 전에 대기업에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줄이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탓에 퇴직 후에도 고액의 소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은퇴 후 몇 년간 모아둔 자산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해결책. 박 씨와 같은 사례는 은퇴 전부터 실질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하며 소비 패턴을 재점검하고
은퇴 후의 삶에 맞는 경제적 균형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연결의 단절 혼자가 된다는 것의 무게. 사례의 3 친구도 가족도 멀어졌어요. 정우석 씨가 겪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는 직책과 업무 중심이었고 정작 퇴직 후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시간이 더디게 가고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결책.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려면 은퇴 전에 인간관계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취미 모임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과의 시간을 꾸준히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시간이 많으니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지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공허함, 경제적 불안, 사회적 단절이라는 3가지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정 계획은 기본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명문대 출신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은퇴 후를 계획하고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다르게 만듭니다. 전문가, 칼럼 명문대 출신, 대기업 임원의 끝 은퇴 후 찾아온 비극적인 삶을 피하는 법.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은퇴 후의 삶을 낭만적으로 그리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후 자신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찾아오는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나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라. 대기업 임원이었던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의 삶은 화려했지만 퇴직과 함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명함으로 자신을 설명하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명함이 사라지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직장 속 역할에만 집중하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볼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철저히 생산성을 요구하는 곳이고 직급과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문제는 이 역할이 사라지면 내 존재의 의미까지 함께 잃어버린다고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도 빛나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파고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경험을 살려 후배들에게 조언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훌륭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2. 돈보다 중요한 건 돈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은퇴 후 걱정 없지 않나요? 그러나 이 질문은 핵심을 벗어났습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박영희 씨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퇴직 전에는 연봉이 꽤 높았지만 퇴직 후에도 그와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결국 몇 년 만에 자산이 바닥을 드러냈고 경제적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현역 시절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 후의 소비는 현역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연금과 저축, 투자 등 여러 소득원을 조합해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전부터 은퇴 후의 예산을 현실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실험을 미리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연금 수입 외에도 자신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칼럼니스트나 작가로 활동할 수 있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강의나 자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3. 고립되지 않기 위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라.
은퇴 후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정우석 씨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직장 내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간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정작 퇴직 후에는 함께할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업무나 비즈니스 중심으로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정작 나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순수한 교류를 나눌 사람을 찾기 어려워지는 이유죠. 결국 혼자 남게 되면 시간이 많아도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정기적으로 친구와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지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행복을 줍니다. 명문대 출신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성공했던 사람일수록 나는 준비됐어라는 자만이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체성, 재정관리, 사회적 연결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아름다울지 비극적일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